네, 여러분 오늘은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수행자분 중에 한 분이요. 저는 자존감이 없어요, 혜라님. 자존감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존중을 안 해주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늘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내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날 존중해 주잖아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내 자신에 대한 내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세상도 날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럼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어떨 때 무시당한다고 느낍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 내 마음을 버려버려. 저기요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랬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해. 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짠데요? 대꾸도 안 해. 무시죠,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을 전달했을 때, 네 마음 그래. 이렇게 아는 척을 해줘야 돼. 심지어 어느 집안에서 애 양육법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엄마를 주먹으로 때려요. 이렇게 때리면서 미워, 막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는데 엄마가 애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설거지도 하고 막. 그 애는 더 약이 올라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어요.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이게 육아 방법이래요. 아이가 너무 막 까불고 나대고 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육아 전문가분이 무시해버려라 이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무의식 속에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세상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또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게 되고. 얼마나 열등감과 수치심이 심할까요? 무시당하면. 근데 엄청난 무의식의 상처를 주면서 그게 그 아이 인생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절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설사 미워 이래도 엄마 미워? 인정해주고 네가 그러니까 슬퍼 라든가 또는 차라리 때리더라도 대응을 해주면 내 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아예 무시, 엄청난 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요 마음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래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버려버려요. 왜? 이 아이가 엄마 나 엄마 미워요. 그런데 엄마가 본 척을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미운 마음은 버림받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얘기 안 해요. 꼭 참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런 애가 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사랑 받고 싶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엄마가 아유 무슨 사랑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러면 이게 사랑받고자 이렇게 마음을 내가 보이면 귀찮아하면서 버리는구나. 그래서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어때요? 버려버려요. 인정을 안 해줘. 참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 마음들의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요. 인정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이 마음이 점점 더 썽이 나서 나를 막 공격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마음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그 괴로움으로만 느껴. 현대인의 10명 중에 9분이요. 10명 중에 9이 뭐예요? 100명 중에 99명은요. 내면에 어떤 마음의 소리를 내는지를 아는 분이 없어요. 다 그냥 괴로워요 혜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무시당한 애고가 그 마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막 괴롭게. 혼탁해진 거죠, 무의식이. 응? 그럴 때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묵살하죠?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러면 야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 있는가 하면 아무거나. 항상 아무거나. 먹고 싶은 게 올라와도 참으면서 아무거나. 이걸 너무 참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을 상담할 때 하는 방법이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TV 드라마 어떤 거 보세요? 영화는 어떤 장르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딱딱딱 얘기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솔직하게 표현합니까? 아니면 좀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표현을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저는요 직설적이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분이에요. 기꺼이 내가 표현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옵니다. 반응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무시당하고 미움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할 때 에고는 두려워요. 내가 이걸 표현했을 때 버림받을까 봐, 무시당할까 봐, 내 마음이 묵살당할까 봐, 그래서 자존감에 상처 입을까 봐. 근데 그래도 좋아 하고 탁 얘기할 때 멋진 에고죠. 자존감이 높은 에고고, 그때 우리가 당당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호감을 느껴요.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절대 자존감이 낮으면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 캐릭터가 유행하고 나쁜 여자 캐릭터가 유행해요. 왜? 착한 여자, 착한 남자 매력 없거든요. 당당하지 않거든. 착하다는 의미가 일반 사람들이 참는다, 내 주장이 없다, 술에 술 타는데 물에 술 타는데 남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에고는 매력이 없고 당당한 맛이 없죠. 자존감이 낮은 에고예요. 그리고 사람을 편하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속으로만 나 이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사실 솔직히 난 떡볶이가 좋았었는데 이거 너무 맛없다 얘. 그러면 이래요. 친구들이 다 진작 말하지. 친구들 중에 꼭 하나 있잖아. 저도 있었어. 옛날 친구 중에 꼭 끝나고 나서 얘기해. 처음에는 맨날 얘기해봐. 지난번처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니야 아무거나 이래요. 그리고서 먹고 나서 맛이 없으면 원망을 해. 나는 사실 딴 게 먹고 싶었는데 니네 때문에 이거 먹어서 난 맛없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이렇게 탐색하게 만들어.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어? 엄청 신경 쓰게 해요. 그리고 표정도 없고. 그러면 아주 피곤한 사람이지. 차라리 당당하게 난 이걸 원해. 남자친구가 데이트 신청해서 어디 갈 때 어디 가고 싶어? 이럴 때 나는 어느 커피숍 가서 무슨 커피 마시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 데나요. 그런 다음에 쭉 데이트 코스 하면 시답지 않았다는 듯이 상대가 잘 모르는데, 그렇죠? 찾아보든지. 표현 안 하는 에고는 그래요. 불만을 표현을 안 하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을 안 하면 그 묵살당한 마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에고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묵살당한 마음, 내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묵살하면 그 묵살한 에고가 항상 뭐를 올려요? 나 인정 안 해줬지 하고 불만을 올려요.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 그래서 이래 이렇게 말을 해서 꼭 미운 털이 박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에고일수록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하고 미운 짓을 하고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에고가 되려면 말로는 되게 간단하다.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단 여기에 쉽지만은 않은 건 미움받을 용기. 잘못하면 인정 못 받고 버림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다 환영하는 건 아니니까, 내 주장을.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만 있으면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저항에 맞서서 내 주장을 탁 내세울 때 멋있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저항이 무서워서 이렇게 우물쭈물 초라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을 보고 멋지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거센 그 바람에 저항에 내가 딱 쓸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돼요.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하다 보면 되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시면 더 빨라요. 왜냐하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많이 청산하거든요. 자기 올라온 마음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표현할 때 두려움이 올라오고 수치심이 올라서 내 입을 막으면 그게 가짜인 걸 알아차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상대가 불만 있거나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봐서 내가 그걸 해결해주고 소통하는 거. 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생활 속의 수행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수행 후기를 지금 읽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왜 편안해졌느냐? 자기 마음을 인정하니까. 예전 같으면 올라온 마음을 인정을 안 하죠. 사랑받고 싶어, 미워 이런 마음 올라왔을 때 하나도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성난 마음들이, 이 마음 에너지가 날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는 딱 연단하다가 그 마음이 딱 올라오면 자기가 인정해 준대요. 미운 누구누구 올라왔구나? 괜찮아, 미워해. 이렇게 허용하고 그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참 요즘 오시는 수행자분들은 왜 이렇게 똘똘해? 세상에 한 번 참가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발산을 하고 이뻐 죽겠어요 정말. 그걸 이렇게 탁 발산을 하고 그러니 편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삶이 일단은 깨달음은 두 번째고 삶이 엄청 편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감 있는 인간이 돼요. 당당한 인간이 되고 더불어 자존감 있고 당당해지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성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처녀 총각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력적이고 자존감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죠. 자존감이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법. 그 마음이 나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자기 마음 얘기할 때 인정해 주는 거.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은 남의 마음도 인정해 줘야죠. 그때 멋있습니다. 그걸 해주고 그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해 줄 것. 그러면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